안녕하십니까, 최영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필라테스를 해도 체형 교정이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형이 틀어지거나 그 틀어짐으로 인해서 근골격계의 통증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도수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 나서는 효과가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라테스에 등록을 해서 필라테스 연습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효과를 잘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효과가 더딘 분들도 있고, 때로는 효과가 전혀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즉 필라테스를 하는 것은 당연히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왜 효과를 잘 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았을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근골격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신체는 여러 가지 복합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육과 뼈대입니다. 그러나 근육과 뼈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도 있습니다. 장기, 그러니까 소화기관, 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식도, 그리고 위, 대장, 소장, 그다음 항문으로 이어가는 그런 소화기가 있고, 그리고 호흡기가 있습니다. 코, 폐, 이러한 호흡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혈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어떤 명령을 내리고 반응을 하고 있는 신경계도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몸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근육과 골격계의 관점에서 체형 교정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말하자면 근골격계의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필라테스는 필라테스 강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필라테스 회원이 자기 몸을 움직여서 체형 교정을 한다라면은, 도수치료라는 것은 도수치료사가 회원은 가만히 있고 어떤 그 손과 아니면은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거나 이제 타이트한 근막을 풀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체형 교정을 시도하는 기법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근골격계, 필라테스의 체형 교정 원리의 근골격계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캡처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주로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 의해서 컨트롤 됩니다. 그 두뇌의 측면에서 봤을 때, 두뇌와 신경의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체형 교정이 안 되는가, 체형 교정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뇌나 아니면 신경, 정신의 측면에서 왜 안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와 그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근골격계에 대한 저의 다른 유튜버 채널을 먼저 검색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형 교정을 이제 운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저는 체형 교정은 오직 운동을 통해서만이, 이제 제가 말하는 여기서 운동이라는 것은 체형 교정 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형 운동, 교정 운동 중에서 현재 나와 있는 운동들 중에서는 그래도 필라테스가,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필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필라테스가 아니라 필라테스의 창시자인 조셉 필라테스의 그러한 어떤 철학과 원리를 기초로 해서 그러한 동작들을, 물론 그러한 동작들을 그대로 수행하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동작들을 회원의 몸과 현재의 상태에 맞게끔 적절히 변형하여 지도하는 것이 가장 체형 교정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헬스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목적은 근비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근비대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은 득근, 어들뜨게 근육근자리에서 득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득근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된다.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헬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오늘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팔 운동, 이두박근 운동도 하고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그리고 삼각근 운동도 하고 밀리터리 프레스도 하고 그리고 데드리프트도 하고 레그 프레스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단백질 그리고 고영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그 이후에 그 휴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근육이 생성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아니라 헬스를 하시는 분들 100%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하면은 아주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너무 상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체형 교정 운동인 필라테스도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는 충분한 휴식을 해줘야 됩니다. 즉 현재 과로의 상태에서는 체형 교정 운동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현재 필라테스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 체형 교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의 자세와 근육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로 상태에서는 그 체크하는 스스로의 셀프 체크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과로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체형 교정 운동을 하더라도 효과가 더디거나 효과가 잘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근육이 저는 잘 안 붙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헬스를 통해서 과로를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통해서 과로를 하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과도하게 노력해서 과로를 하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의 몸 상태가 현재 과로 상태이다.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하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체형 교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먼저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체형 교정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벼운 정도의 아주 가벼운 체형의 틀어짐이라든지 가벼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회복됩니다. 인간에게는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통증이나 또는 가벼운 틀어짐, 이것은 충분하게 휴식을 하고 충분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제가 말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은 꼭 단백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단백질, 그리고 과일,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그런 것들을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아내나 아니면 직접이든 그것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첫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체형 교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너무 과로하게 되면 몸도 피곤하지만은 정신도 피곤해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내 바른 자세를 인지할 수 있는 그 인지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로 상태에서는 필라테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경의 예민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로하면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런 측면도 있고, 원래 좀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하다는 것은 너무 반응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이라는 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손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은 쳤다는 자극에 대해서 이 손은 뭐 아무렇지 않다, 또는 아프다, 아니면은 그냥 어떤 무엇이 다가와서 부딪혔다, 이러한 것이 이제 반응입니다. 그런데 신경이 둔해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예민해서도 체형 교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제 목을 보십시오. 제 목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대부분의 오른손과 오른다리 잡이다 보니까 목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흉쇄들근이나 오른쪽, 아니면 사각근이라든지, 아니면 뒤쪽에 있는 오른쪽 승모근이 타이트하고 반대쪽 근육이 약한 경우에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근골격계의 관점이죠. 근육이 여기가 타이트하니까 잡아당겨서 이렇게 틀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운데로 돌리기 위해서는 근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의 운동을 하고, 반대의 운동, 저항을 걸거나 아니면 누워서 머리를 왼쪽으로 들어 올리는, 그리고 오른쪽은 스트레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경이 너무 예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만약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를 왼쪽으로 운동을 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도를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그 오른쪽으로 기울어짐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무리 기울어져 있어봤자 1cm 정도, 아주 미세한 1cm 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른 자세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1cm만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옮기시는 거죠. 과도한 반응을 한 것이죠. 자, 1cm면은 1cm만 옮겨. 1cm, 내가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서 1cm면 이렇게 살짝 옮기는데 더 많이 가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신경 예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과로 상태, 신체든 정신이든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해서 할 경우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다 예민해지죠. 그래서 짜증이 나거나 불안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 예민한 상태죠. 그런 경우가 있고, 조금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경이 예민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좋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신경이 예민한 경우에는 어떡하냐,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운동이라는 건 운동에 있어서 요즘은 사실 이제 이 너무 사람들이 이 깔끔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어린이들이 이제 노는 놀이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흙이었습니다. 근데 흙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보면은 어떤 쿠션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흙이 있으면은 모래가 있으면은 모래가 날리고 그 아이들이 모래에서 놀게 되면은 모래에 흙이 묻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볼 때 그게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먼지가 날리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건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래가 훨씬 좋습니다. 모래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뭐 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 깔끔을 줄여야 됩니다. 깔끔. 이 필라테스를 하실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양말을 꼭 신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 맨발로 하는 거. 왜 필라테스에서 맨발로 하냐 하면, 그 맨발로 함으로 인해서 맨발에 있어서의 자세 수용 기능인 자세를 유지하는 그 자세 신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맨발로 하는 것인데, 자신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종의 어떤 그런 맨발로 하게 되면은 발이 더러워질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어떤 위생적인 측면도 좋지만은, 실제로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땀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서 그동안 이 몸에 이제 옷이나 이 몸에 있는 그런 각질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먼지도 떨어지게 되고, 즉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생관념으로 봤을 때는 더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흙에서 노는 어린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흙에서 노는, 모래에서 노는 어린이들과 그리고 너무 깔끔한 곳에서 노는 어린이가 훨씬 더 흙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면역력이 높고 더 훨씬 건강합니다.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한번 조금 그렇게 병원 의사들한테도 얘기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생 하는데, 그 위생이라고 하는 것도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위생에 대한 개념도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끝날 거다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지금 공기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쉽게 낫습니다. 우리가 너무 위생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즉 그것이 신경의 예민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행위가 도리어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이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경의 예민성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부러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온실에서 나와서 좀 뒹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정신론이 아닙니다. 정신론이 실제로 예를 들면은 저는 한국에서도 필라테스를 배웠지만은 미국에 직접 가가지고 필라테스를 배운 필라테스 유학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필라테스의 내용을 다 배우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필라테스를 배웠을 때 거기에 강사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 괜히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우러 갔던 곳에는 한 곳도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탈의실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필라테스 강사들은 어떻게 옷을 갈아입느냐 하면은 그냥 운동복 입고 와서 그 위에 겉옷 입고 와서 센터 뒤쪽에서 가방 놓고 거기서 겉옷 벗고 양말 벗고 그리고 운동하고 또 거기서 옷 갈아입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샤워 얼굴 뭐 땀을 많이 흘렸으면은 자기가 땀 흘린 부위 기부 닦아주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얼굴 닦고 갑니다. 이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터넷 필라테스로 검색해보면은 미국 여성들의 뭐 아름다운 몸매를 인해서 필라테스 하는 이미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물론 여성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미국인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회식을 많이 하지만 미국인들은 자기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많이 합니다. 집에서. 그러면은 저희를 가르쳐줬던 필라테스 선생님이 자기 집으로 우리 강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저야 뭐 미국 갔을 때 그냥 운동복 차림으로 갔기 때문에 양복을 따로 그리고 그런 그 문화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운동복 평상복으로 갔지만은 그 필라테스 강사들이 그렇게 연습을 할 때는 소위 말해서 털털한 그런 강사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탁 하고 뭐 귀걸이도 차고 목걸이도 차고 정말 아름답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식으로 무슨 타이타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서구 미국이나 유럽에서 파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와인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다음에 돌아가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체형교정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강사가 이것을 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고 운동에 집중을 해서 동작에 집중을 해서 그러다 보면 땀도 흘리게 되고 그리고 먼지도 묻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내 몸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이것은 미국 필라테스 강사 또는 그 강사들한테 배우는 미국 필라테스 회원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객관적인 팩트는 그들이 우리보다 필라테스 선진국이고 한국의 필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조세 필라테스가 1920년대에 독일인으로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 뉴욕시에서 체육관을 하나 빌려서 처음에는 자기 친구인 복싱 체육관의 구석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독립을 한 다음에 필라테스 센터를 내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약 1923년이니까 이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무리 길어봤자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년. 우리나라 역사가 간혹가다 인터넷에 보면은 자신의 필라테스 경력이 강사나 원장들 보면은 뭐 20년이다 30년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필라테스는 15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길어봤자. 그리고 15년 전에는 실제로 필라테스 센터는 10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지금은 필라테스 센터가 전국에 1000개 이상이 되는 줄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 있어서 그럼 미국인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운동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동작을 하는데 목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는가 아니면 어깨가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배꼽을 제대로 집어넣고 있는가 골반 기저근을 제대로 수축하고 있는가 손의 모양이 손이 너무 꺾이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에 집중을 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체형 교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부분에 너무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는 운동하는데 집중하는데 신경이 집중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호흡수련을 해야 됩니다. 호흡수련. 호흡수련 또는 명상을 해야 됩니다. 호흡수련이나 명상이나 결국 뭐냐? 내 정신을 고요하고 침착하게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요하고 침착하게 하려면 호흡이 거칠어지면 이러면 정신이 고요하고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내쉴 때도 천천히 부드럽게 마실 때도 부드럽게 그것을 내가 컨트롤 해야 됩니다. 만약에 힘들면 고요에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은 종교가 아닙니다. 명상은 그냥 고요히 눈을 감고 호흡을 하는 그러면서 신경을 너무 예민한 상태 또는 반대로 너무 둔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과 명상을 하게 되면은 신경이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체형 교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우리가 이제 이 필라테스, 저도 사업자입니다. 저도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을 올려야 되고, 현재같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동영상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을 올릴 때도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올려야지만이 사람들이 그것을 검색해서 조회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뭐 1분 만에 해결된다, 3분 만에 해결된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체형 교정은 결코 1분, 3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의 근육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헬스장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한번 오늘 등록을 하신 다음에 1년 후에, 만약에 1년 후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근육을 얻었는가 라고 만약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헬스장에서요, 등록하고 한 달 후에 안 나가는 사람, 2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 3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 1년 후에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100명이 하나의 헬스장에 등록을 하게 되면, 100명이 등록하면 그 헬스장은 뭐 대박 터뜨리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1년 후에는 제가 볼 때는 10명도 안 되게 1년 동안 운동을, 물론 이제 등록은 하고 있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건 적어도 헬스장에 3회 이상, 하루에 1시간씩 3회 이상 가는 사람, 1년 동안 가는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체형 교정도 내가 현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목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니다. 자, 이게 1분 전에 틀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1시간 전에 이러고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루 전에? 하루 전에도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 한 달 전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전? 1년 전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내가 지금 체형이 틀어져 있다, 자세가 안 좋다, 통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는요, 적어도 그러한 틀어진 자세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년 이상 행합니다. 3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인간의 이 신체라는 건 의외로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장수하는 동물 아닙니까? 동물들 중에서 인간이 제일 거의 오래 삽니다. 물론 뭐 거북이라든지 뭐 학은 오래 산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80년, 90년, 뭐 좀 있으면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순간적인 어떤 사냥을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약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강한 겁니다. 즉, 내가 사소한 틀어짐으로 가지고 통증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조금씩 진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과 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뇌, 아니면 소화기관, 아주 복잡한, 굉장히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신 상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총체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왔는데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은 통증이 사라집니다. 또 담배 한 대 피면은 통증이 사라집니다. 게임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커피 마시면은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런 부분으로 통증을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쌓였던 것을, 내가 이제 자각을 해서 이 통증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필라테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기적으로 필라테스 비싼데 그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팔고 검색을 해보고 정말 나는 돈이 없다. 나는 한 푼도 없다. 나는 이제 채용규정을 위해서 채용규정 하고 싶지만은 돈을 지출할 돈이 없다. 영원도 없다. 그러면요. 인터넷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를 보십시오. 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동영상 제가 지금 최영철 포스 필라테스에서 업로드하는 영상들은 실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센터에서 지도하는 내용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저희 센터에 오시는 수십만원 또 수백만원을 내시는 분들한테 전달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전달을 하고 싶어도 전달을 해도 그것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이. 그런데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건 종종 뭐냐 하면은 제가 계속 떠들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리고 저도 한때는 예전에 원래 제가 이제 채널을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채널을 제가 2번을 폭파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제가 일부러 셀프로 폭발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실수로 다 계정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파했었을 때는 당시에 제가 책을 7권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 필라테스를 미국 가서 정말 너무 많은 돈을 내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걸 내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게 너무 아깝고 책을 안 사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채널은 그때 계정을 제가 스스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영상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너무 후회스러운 짓이죠. 너무 제가 후회. 그 당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또 실수로 또 이제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결심한 거는 유튜브로 이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올리자.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의 입장이 바뀌어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돈 쓰기 싫다. 그러면은 제 동영상도 보시고 또 다른 사람도 찾고 그리고 필라테스만 보시지 마시고 헬스 영상도 찾고 그걸 비교하십시오. 모든 그 영상이라는 건 사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 기술이 늘기 때문에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편집 기술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각 사람마다의 어떤 이 실력, 수준, 그 다음에 경험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를 수가 있고 또 똑같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내 몸에 적응을 해가면서 하시게 되면은 돈을 안 들이고도 채용교정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채용교정에. 그러니까 왜 필라테스 센터가 비싸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뭐 제 얘기 다른 센터 다 구구절절히 얘기하면 뭐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달에 월세를 지금 18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이 센터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70만원, 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받는 가격은 사실은 지금 이제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굉장히 적절하거나 사실은 지금 싸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부학도 말입니다. 해부학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은 현재 인터넷에 헬스 트레이너, 특히 헬스 트레이너들이 경쟁적으로 해부학에 대한 지식을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검색해 보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대퇴사두근이다. 아니면 흉쇄요돌근이다. 흉쇄요돌근이라고 치면은 그 내용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네이버에만 아마 흉쇄요돌근에 대한 검색 글만 해도 수백 개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읽어보십시오. 틈나는 대로.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짜로도 채용교정 할 수 있습니다. 즉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역치 이상으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역치 이상으로. 자, 역치 이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정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의지력이 약한 거죠. 의지력. 조금 고통을 참는 능력이 약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통증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현재 몸이 틀어져서 신경이 눌리고 그리고 염증이 생겨서 나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생기는 근육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몸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운동을 통해서 생기는 그러한 근육통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체라고 하는 것이, 자, 영상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왼쪽이 짧아져야겠죠. 그러면 이 왼쪽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이상 반복하게 되면은 근육이 아파오겠죠. 거기서 조금씩 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조금씩 더 해줘야 되기 위해서는 내 정신에서 의지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의지력을. 그러면은, 자, 의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제가 의지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마치 노력을 해라. 너의 노력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꼰대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의지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도수치료는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죠. 그냥 누워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과연 도수치료로 체형교정이 될까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도 가끔가다 이제 마사지를 받아보긴 하는데, 자,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뿐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사우나를 가거나 목욕탕을 가서 따뜻한 물에 15분만 있어 보십시오. 몸이 풀리면서. 저는 차라리 도수치료보다 사우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그런데 약해진 근육은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키면 헬스가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헬스 좋습니다. 대근육을 키우는데.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런 이 작은 근육들, 목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근육, 그리고 특히 이 체형 교정에 있어서는 발바닥의 내재근이 중요합니다. 발바닥을 골고루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근육. 그러한 소근육을 강화시키는 기구들이, 그 다음에 그런 헬스 동작들이 헬스에는 좀 부족합니다. 필라테스는 그러한 것들이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 의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줘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자신을 믿으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이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 우리가 이제 1950년대나 60년대 우리 이제 어떤 부모님 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걸어 다녀야 되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편하죠. 굉장히. 우리는 이 환경이라는 것, 이 환경이 사실은 옛날보다는 굉장히 편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옛날보다 훨씬 더 강했죠. 제가 말하는 건 육체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육체적으로 힘든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힘든 부하를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라면은 충분히 그게 저항됩니다. 이것은 헬스에 있어서의 과부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필라테스도 내가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좌우 비대칭이 심하다. 오른쪽은 너무 강하고 왼쪽은 약하다. 그러면 왼쪽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약한 근육이니까 쓰려고 하면은 힘들겠죠. 그러면은
잠깐 쉬십시오. 그게 2세트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10초에서 한 20초 쉬었다가 다시 또 2세트를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럼 또 잠깐 쉽니다. 그리고 또 3세트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어제 했던 것보다도 1세트의 왼쪽에 대한 필라테스 동작을 10의 강도로 10회를 했다라면 이제는 12의 강도로 12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늘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은 헬스에서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통해서 내가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40kg를 한다 그러면 40kg를 계속 들고 있으면 절대로 가슴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체형 교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치, 그 역치라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해줘야 되고 그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신에 있어서의 그 의지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인간의 이 두뇌는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뇌뿐만 아니라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두뇌 가운데에 있습니다. 뇌간의 기능은 여러 가지 있는데 호흡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세를 제어한다든지 어떤 본능적인 활동, 체온을 조절한다든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뇌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세 제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뇌간의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자세 제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른쪽으로 목이 기울어졌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뇌간의 기능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관이라면 목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는데도 이것이 정상이라고 느끼는 것은 지금 뇌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밸런스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밸런스 운동.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한발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발서기. 또는 균형 잡기를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도 그냥 엉덩이를 푹 쳐서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좌우 엉덩이를 균형을 잡듯이 마치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런 이제 볼펜을 손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균형 잡는 것을 합니다. 이거는 좀 너무 가늘어서 힘들고 막대기 같은 거를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내 몸을 균형 잡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흔들리는 데서 위험하고 평상시 서 있을 때 발을 넓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좁게 서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몸이 더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 다리로만 서 있거나 이런 식으로 밸런스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뇌간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은 자세 제어 능력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체형 교정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신, 두뇌, 신경학적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체형 교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해져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을 제거해야겠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것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제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 전체적인 내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가 돼서 누워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까요?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통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음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뭐냐? 네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체형이 틀어져 있으면은 너 몸이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호를 보내면 어떤 마음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을, 호흡을 거친 호흡에서 깊은 호흡을 하고, 짜증과 불평, 불만이 아닌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명상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필라테스 동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사를 찾고,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독학을 하시면서 희망을 갖고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면은 체형교정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산을 오른다고 해서 백두산이나 에베레스트 산이나 높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청계산 가보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청계산. 제가 볼 때는 청계산 정도를 오른다라고 대부분의 체형교정, 무릎 반월 연골판이 다 달아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산을 오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에 있어서의 통증, 근골격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체형교정은 청계산 정도를 오를 수 있는 의지와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올라가면서 그 정상에 왔을 때 상상을 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청계산 정상을 오르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고 간다든지 올라가다 보면은 신발에 당연히 흙이 묻습니다. 아이 더러워. 아유 지저분해. 그러면서 산을 오릅니까? 아닙니다. 정상만 보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간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끼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바른 걸음으로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가급적이면은 저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필라테스 강사,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가이드가 있으면 더 좋겠죠. 희망을 가지고 한 발자국씩 올라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통증에서 해방되고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을 끌어안은 것처럼 해서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숙다리 하면은 한 다리를 쓴 상태에서 눈을 감고 해봅니다. 만약에 넘어지려고 하면은 눈을 뜨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넘어져도 부딪혀서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을 주의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잘 할 수 있게 되면은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필라테스에서 쓰는 스파인 커렉터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지금 한 다리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내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쪽에 다리를 더 오랫동안 서서 균형 능력을 향상합니다. 보통 오른발 자리가 대부분이므로 왼발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왼발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균형 능력을 잡는 연습을 합니다. 다리 높이, 반대쪽 다리를 들었을 때 높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낮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높게 들어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발바닥을 미묘하게 조정을 하면서 균형을 섭니다. 실제로 이 한발 서기의 능력이 인간의 수명을 좌우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